세션2는 신성자 동력과 핵심 전략인데요. 조인 이사의 김수현 회장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상장사 1경과 쇼테크 대표이사를 역임했고요. 20년 동안 사업을 했었고 30년 경력의 벤처 사업가 정신으로 또 10년 동안은 M&A나 컨설팅에 수많은 기업들의 밸류를 높여주고 투자를 유치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저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수현입니다. 사실 오늘 성장 전략과 향후의 어떤 기업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회사 주주분들이 많이 오셨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과 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 특히 암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강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받은 대로 30년간 벤처 사업을 쭉 해왔고요. 상장도 경험하고 여러 기업을 컨설팅 해주면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최근 10년 했습니다. 그 전에 20년은 직접 벤처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사실은 벤처 기업 성공 요건이 오늘 저희가 조인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사업의 성공 요건을 하면은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템이냐,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골무를 엄청나게 좋은 골무를 개발했다. 골무의 시장 사이즈가 작으면 사실 그 사업이 성공해서 독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시장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열어가느냐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하느냐, 또 누구랑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도 이 문제를 좀 드릴 텐데요. 아까 앞에서 소개한 김도영 강사는 이제 책을 선물 드렸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선물을 저희가 이제 암 환자를 위한 약용수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그거를 세 박스 세 분한테 드리고 또 세 분한테는 이제 상품권 현금하고 같은 상품권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아쉬워서 세 장의 물 한 박스 세 박스죠 준비해 와서 이따가 문제 드리면 혹시 아시는 대로 손 드셔서 맞추면 바로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암 환자 숫자가 2억 명이 넘습니다. 현재 유병 환자 숫자고요.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 오지에서 암 환자지만 모르고 사는 분들을 뺀 숫자입니다. 국내는 작년 기준으로 215만 명, 200만 명이 넘는 분이 암 환자로 유병자로 병원에 진단을 받는 숫자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더 정보를 들었는데 암 경험자 숫자가 암 경험자라고 이제 암이었던 분이 단기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암이 없어진 상태, 수술, 항암, 자연치료 여러 가지를 해서 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암 경험자까지 치면 300만 명이 현재 암 환자시거나 암을 경험했던 거죠. 문제는 이 100만 명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워낙 재발률이 높고 암의 치료에 아직은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70%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생존율입니다. 5년 생존율. 암에 걸렸을 때 70%는 생존율이 나온다. 미국도 지금 이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몇 프로가 나오거든요. 70%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0명이 암에 걸리면 5년 지났더니 7명이 살아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대 생존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이 암치료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생존율 여러분들이 늘 언론을 통해서 듣고 이런 생존율이 상대 생존율을 얘기합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한국까지 똑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출장을 갔더니 거기는 절대 생존율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생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100명이 걸렸을 때 그 중에 몇 명이 5년 후에 살아있느냐? 30%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 70%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봤더니 그 암에 걸렸을 그 나이에 같은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5년 후에 살아있는 분만 기준으로 해서 100으로 났을 때 그때 암 환자분들의 사망률을 하니까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70% 생존율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명 중에 70명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100명 중에 다른 정상인하고 비교했을 때 5년이 지나서 정상인들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암에 잘 걸리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그런 돌아가신 분들을 다 빼고 나머지 살아계신 분 숫자 대비해서 보니까 70%라는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암마다 다르지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극명한 예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저거는 그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전립선암 5년 생존율이 101%. 아니 다 살면은 100%잖아요. 다 살면 100명이 암에 걸렸는데 100명이 다 살아요. 그러기도 힘들죠. 5년 안에 누군가는 뭐 다른 뭐 교통사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텐데 어쨌든 암 환자만 봤을 때 5년 동안 한 명도 안 죽었다? 근데 한 명이 더 살았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100명이 암에 걸렸을 때 상대 생존율이 101%. 절대 생존율이 아니다. 절대 생존율로 하면은 떨어집니다. 물론 전립선이나 갑상선암은 안 죽는 암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0%에는 전립선암, 갑상선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럼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숫자가 나왔나? 100명이 암에 걸렸는데 5년 생존율이 101명이 됐어요. 상대 생존율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생존율은 그럴 수 없죠. 100명이 다 살아도 100%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냐면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원래 걸려도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거의 비슷한 정상이나 아니나. 그래서 요즘에 뭐 갑상선암 뭐 과다 진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사는 거예요. 같은 나이에 정상인에 비해서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이제 암 진단 받고 조심하는 거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하고. 상대 생존율입니다. 여러분들만 속은 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고요. 제가 유튜브 내에 들어가 보니까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상대 생존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대 생존율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70%나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그 20여 년 전에 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암을 정복하자, 또 암을 추방하자, 그리고 생존율 높이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결과가 거의 미미하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뭔가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사기암으로 접어든 분들이 5천만 명, 우리나라는 50만 명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지난 한 3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가진 암 치료에 대한 특별한 솔루션으로 치료를 한 대상이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말기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사업의 성공 요건 중에 시장 사이즈를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국내 또 해외에 저희의 잠재 고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 사기암 분들의 절대 생존율입니다. 상대 생존율하면 좀 높습니다. 이거보다는 절대 생존율 사기가 됐을 때 통계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요. 5년 후에 보면 100명 중에 췌장암이나 위암은 2명이 살아계신 거고요. 그것도 사기 기준입니다. 말기 되면 저거보다 더 훨씬 낮아집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추정되는 말기암 환자 숫자는 국내 10만 명,
해외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이 10만 명 중에 그동안에 국내에서 몇백 분을 저희의 치료 솔루션으로 아직까지 생존하게끔 만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원래 안타깝게도 말기암이다 그럼 저희가 1% 이하라고 해서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1% 이하라고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말기암 진단을 받으면 거의 1%가 아니라 0.1% 이하의 생존율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1% 이하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1년 안에 대부분이 말기암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는 6개월 안에 대부분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말기암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말기암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 같은 어떤 새로운 암 치료의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가서 12개 국가를 돌면서 각 나라별로 암 치료에 대한 또 암 환자에 대한 그 장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아도 일단은 말기암이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현대의학에서 놔주시더라고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6개월 남은 분들 같으면 정말 우리가 훨씬 더 승률이 높을 텐데,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일단 병원 다니시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율이 높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분들은 평균 수명을 살았을 때 40%, 10분 중에 4분이, 여자분들은 35%, 10분 중에 3, 4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저희 조인을 계속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암으로 사망하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 초기에는 저희가 이 승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승률이라고 표현은 죄송하지만 6개월 생존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0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회사에 연락이 오신 분들을 저희 한의원이나 연결된 한방병원으로 보냈을 때 아직까지 6개월 넘으신 분들이 절반 이상 된 건 굉장히 저희한테는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은, 여기에 나온 분들은 이제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암에 대해서 완치 그러면 5년이 지나야, 싹 안 보이고 나서 5년이 지나야 완치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정의를 존중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는 이제 관해라고 표현하는데, 관해된 분들의 사진인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6개월 이상 살린 분들이 다 관해되지 않습니다. 관해는 일부 되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암이 더 커지지가 않거나 아니면 서서히 줄거나 그렇게 생존을 하는데,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은 2, 3년 전에 비교해서 훨씬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저희가 이 근처 서울역에서 이 충남대 의대에서 저희 그 견웅모,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이 견웅모라고 하는 약용 광물입니다. 한약으로 분류가 되고요. 저희가 그걸 이제 운비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운비제라고 부르는 그걸 가지고 충남대 의대하고 실제로 암 사멸 효과나 과학적인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전에 강의했던 그 강사께서 그날 오셔서 강의를 이런 발표를 듣고 본인의 그 장인어른이 암 3기에서 4기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드시지는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저희 약을 복용하고 많이 좋아지시면서 저희 회사에 자진 입사까지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때 1차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뒤로 동물 실험이라든가 추가적인 다른 암종에 대한 여러 그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에 SCI 학술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이 작년 이맘때는 저희가 그냥 운비제라고 하는 이 견운모, 이 광산에서 나오는 이 광물성 약재입니다. 2000년 넘게 많은 그 고대 의학 경전에서 암 환자에 치료했던 약인데요.
그게 이제 운비제라고 하는 건데 그 뒤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좀 더 암 환자분의 예후를 좋게 하고 좀 더 오래 살게 만들고 또 이 뭐 통증 경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공부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한파트너스라는 국내에는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또 홍보를 잘 해주셔서 많은 이 암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연락들이 많이 오십니다. 별의별 게 많습니다. 뭐 장수 도라지, 뭐 흰 지렁이, 뭐 이상한 거부터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뭐 양자 파동 뭐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또 한의사 선생님들이 자문 역할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거르고 또 데이터도 보고 논문도 보면서 이제 최종 결정되면 이제 저희 이 솔루션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베인드는 그냥 그 영양제인데 암 환자에 특화된 또 저희가 논문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암 환자가 복용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거를 집중적으로 메가도스로 저희가 고용량식을 하는 영양제고요. 그다음에 CO200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그 규소, 그 수용성 규소를 가지고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일본의 논문과 실질적으로 일본의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오늘 선물로 드릴 그 세 분 선정의 선물 드릴 그 물은 저희가 많은 물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국에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이걸 제공하는 걸 알고 우리 물을 좀 써봐라. 뭐 게르마늄 물이다. 무슨 물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거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나왔어요. 마시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그거를 FDA 승인까지 받아서 미국에는 약용수로 등록이 된 그런 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강해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만큼 암 환자분들이 저체온증이 많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냥 그 암을 약간 한증, 저체온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물을 저희가 체험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생산하기로 한 물은 지금 CO200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오늘 오신 분들이 세 분은 이따가 추첨해서 받아가시고 세 분은 이따 제 문제 맞히신 분이 한 박스씩 받으실 그 물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암 환자분들이 저희 회사에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병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내드려요. 다 뭐 대부분 사기 말기암 환자고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멀쩡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기암이다 그러면은 막 머리 막 빠지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항암 치료를 오래 받아서 체중이 줄고 머리 빠지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렇고 그냥 말기암도 거의 70-80% 정도는 그냥 멀쩡하세요. 두세 달 동안. 근데 저희가 여러 병원, 한의원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한의원에서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요. 굉장히 예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거기는 뭘 하나 보통 저희가 그 운비제를 드리고 또 이런 하이비엔이나 이런 그 약용수를 드리지만 원장님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처방을 하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10% 이내라고 합니다. 그럼 암 환자가 말기암이 돼서 돌아가시는데 암으로 죽지 않는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히 암 때문에 간접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간부전이나 또는 뭐 폐렴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장기의 이상으로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못 드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 이상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 치료하시는 한의사분들이 그 장기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를 같이 쓰기도 하시는데 그 생존율이 높은 그분의 그 특징은 단백질을 이분이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이걸 꼭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먹던 환자들이 이 단백질을 아직은 저희한테 이게 뭐다라고 공개는 안 하셨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군뱅이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효소를 가지고 만든 단백질인데 내년부터 저희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먹는 이 식품들 뭐 쌀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제 뭐 과일, 채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항암 비료를 써서
이 게르마늄이나 셀레늄이나 이런 마그네슘이나 여러 미네랄이 많이 든 암 환자한테 좋은 이런 음식을 제공하고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입 치료. 저희가 이제 여러 병의원에서 저희 음비제를 처방하고 또 저희 물과 영양제 이런 걸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생존율이라든가 예후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병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저희가 신약은 아닙니다. 저희가 바이오 회사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바이오 회사는 아닙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플랫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이오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너희가 만든 이 운비제라는 게 나중에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하면 어떻게?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병원에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 운비제가 팔리게 되면 이게 광물이라 그러면은 이게 약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이 견음모가 나오면 이게 견음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약성이 있는 가장 약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견음모가 영월에 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됐고 많은 그런 견음모를 저희가 비교해서 또 임상에서 써보니까 영월에 있는 견음모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상고 초려 끝에 이 광산의 이 오너이신 회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번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광산을 저희 조인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광산에 대한 땅도 2만 평이지만 광산에 대한 광업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인수하려니까 몇백억 줘도 안 판다고 하실 분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회사의 주식과 광업권을 교환을 해서 저희가 땅은 그냥 시가대로 사오고 그리고 광업권에 대해서는 주식과 교환하는 그래서 현재는 이 광산이 조인에 속해 있고 1,500만 톤이면 앞으로 수만 년 동안은 암 환자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의 그동안의 한국에서의 어떤 경험과 그 임상을 바탕으로 진짜 1%도 안 되는 그런 생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에 제가 올 초에 동남아 다닐 때, 올 여름에 유럽 다닐 때만 해도 저희는 운비제라는 약을 나라별로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분들이 가서 거기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았는데 결론은 그렇게 가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나라별로 그런 각 다른 여러 가지 주제라든가 또 법률 문제 그런 거를 고민하다가 저희의 이제 자문을 맡아주고 계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의한 결과 원격 진료로 가자. 그리고 원격 진료가 문제가 될 만한 나라는 원격 상담으로 해서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가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견음모라고 하는 운비제가 한약에 속하기 때문에 한의사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글로벌로는 이게 식용광물로 그냥 소금같이 분류가 되거나 아니면 허브과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원격 진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격 진료 사이트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지금 저희 예상은 내년 3월 오픈 예정인데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전 세계 암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또 보호자분들이 알아야 들어와서 저희한테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랑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또 저쪽에 대표님이 저희 주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하나의 파트너 회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실리침대라든가 혼다라든가 이케아 또 국내 많은 대기업들을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침 저희가 또 오늘 일부러 맞춘 거는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날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런 그룹사 그러니까 한국인이 물론 오너시지만 그룹사하고 계약을 해서 오늘 아까 보니까 기사가 한 20여 개 이상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그런 많은 언론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기사를 내주고 계십니다.
나간 기사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따가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조윈 딱 치면은 조인이라는 거는 같이 조인해서 윈윈하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회사명인데 요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방글라데시냐? 지금 저희가 말레이시아, 태국, 또 유럽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다 접촉도 하고 지금 몇 개 나라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글라데시에서 10여 년을 계시면서 굉장히 그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거기서 굉장히 성공을 한 분이고 많은 병원과 재벌 또 이 정치권하고도 다 인맥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방글라데시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 신약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신약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치료율이 나온다 예후가 이만큼 좋다 그러면 아마 글로벌 회사에 몇 조 원에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해서 팔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약을 베이스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글로벌 회사의 어떤 딜이 아니라 나라별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글라데시는 상징적으로 100만 불 계약을 했습니다. 100만 불 라이센스 계약은 지금 환율로 치면 뭐 13억 좀 넘는 금액인데요. 13억 넘는 금액을 기술 로열티로 저희한테 지불하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 그 상담사를 양성하고 또 암 환자를 연결해서 저희 원격 진료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분이십니다. 이런 그 해외 이제 성과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저희한테는 최근 큰 일이 하나 있었고요. 바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성장성 특례 상장을 위한 주관사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에 몰입하고 있고 계속 치료율이나 예후를 좋게 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매출이 많거나 또 지금 많은 병원들이 저희 옹기제를 쓰고 있지만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큰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인상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 진출이라는 그런 그 시장을 보시고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주관사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장성 특례 상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특례 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익 미실현 상장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3년간 매출과 이익을 내고 상장하는 거 말고 이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 규모가 크면 올라가는 테슬라 상장이라고 부르는 상장이 있고요. 또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언젠가 5년, 10년 후에 신약이 나올지도 모른다. 또 어떤 바이오 기술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가설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성 특례 상장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공모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성장성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성 특례 상장은 시켜줬더니 생각보다 성장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도 좀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많이 안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좋은 기업이 있다면 밀어줘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혜를 받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 지정 강사 신청해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장이 아니라 내년 초에 원격 진료 이 플랫폼이 나왔고 그걸 갖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말기암, 사기암 환자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처방을 받고 상담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0만 명이 전 세계 말기암 환자 숫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기암보다는 포괄적인 사기암보다는 당장 몇 달 못 사는 이미 판정을 받으신 이 1000만 명을 저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상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내년부터 글로벌로 많이 나갈 겁니다. 특이하게도 저희가 이 영문 기사가 한 2번 정도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매체인데 이 2번 나간 것만 가지고도 외국 환자들이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또 뭐 브라질, 유럽 어떻게 알고 그 기사를 예전에 나간 기사를 찾아가지고 연락들이 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나갈 기사의 양은 약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매체에 뿌려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또 이쪽은 이 말기암 환자나 특히 보호자분들은 계속 검색을 하시고 계속 뭔가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에게 저희에 대한 소식이나 이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한국에서 월 단위로 해서 200만 원 정도가 저희 우비제에 대한 약값과 물과 뭐 어떤 분들은 200만 원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해봐야 600만 원인데 그 정도는 목숨값으로 쓰지 이런 분들 계세요. 사실 2, 3년 전에는 이게 5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 처방을 하시는 원장님들하고 가격을 200 이상은 받지 않는 걸로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이게 한국 기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외에서 또 저렴하게 팔 수도 없고 그래서 해외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으로 잡았고 일단 6개월 선납 조건으로 저희가 원격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만불로 정했는데 지금은 환율이 좀 올라서 약간의 반사이익도 있는데 1,200만 원이 1,300만 원 정도가 치료비입니다. 6개월 치료비.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불 정도를 치료비로 하지만 6개월을 생존하지 못했을 경우는 저희가 전액 환불을 해드리는 초기에 그럼 그만큼 자신이 있느냐 저희가 한국에서 50% 정도가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반 정도는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저걸 정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6개월을 넘기시고 또 계속 사시고 어떤 분들은 못 사시고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게 먹는 거라든가 또 정신적인 이유 그래서 저희가 원격 진료에서는 그런 거를 따져서 미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저희가 저렇게 환불 요건에 해당이 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설명을 드리겠죠. 그런데도 뭐 나는 환불 안 돼도 좋으니까 약을 달라 그러면 보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저렇게 1,000만 명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1,000만 명이 그렇다고 다 저희한테 와서 약 달라 그러면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 1,000만 명이라는 전 세계에 말기암 환자가 있고 또 저희가 치료비를 만불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3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손 들고 네 130조. 네 정답입니다. 미리 계산하신 거예요. 워낙 그 조 대표님은 이 바이오 쪽에 그 하셔서 저는 해도 돼요. 자, 그 130조의 시장인데요. 지금 이 130조의 시장에서 누가 이 130조의 시장을 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외국계 뭐 큰 기업들 이런 데 다 포기한 현대약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부 뭐 몸에 좋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대체의학 이런 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강력한 경쟁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3년 동안 이쪽을 해오면서 최근에 급초기암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급초기암이라는 거는 이제 1기 전 단계에 암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혈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는 굉장히 상용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식약처를 통해서 이 1기 전 단계 암을 발견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기 전 단계 암은 보통 암이 몸에 생기고 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정도가 걸려야 1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이. 지금 아까는 저희가 암에 대해서 말기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전 세계 인구 대비 크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 급초기암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나이대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회사들이 많이 급초기암 검사를 해보니까 40대에서는 급초기암이 거의 잘 안 나타나더라. 10% 이하더라. 50대부터 급증해가지고 60대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70대 되면 60% 70%.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암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80대 제가 들었는데 거의 85% 정도가 이미 급초기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1기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도 노화됐기 때문에 그냥 급초기암을 살짝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급초기암 환자의 대상이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봤을 때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표준 치료라고 하는 암 치료, 그러니까 수술, 방사선, 그 다음에 항암 요 세 가지가 이 급초기암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급초기암이라고 해서 그냥 당신 암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폐암이다, 대장암이다, 유방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암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약 10억 개의 암이 모여가지고 고형화돼서 이렇게 뭉쳐 있어야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것도 발견이 쉽지 않아서 2기, 3기, 심지어 4기 때 발견이 되는데 급초기암은 아직 보이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나 방사선은 안 되고요. 항암 치료 일단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시장을 주목하게 된 거는 급초기암 진단회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급초기암 치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같이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명의 급초기암 환자, 그리고 급초기암은 뭐 아직 저희가 이제 내년에 많은 임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10,000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료하는데 약 한 5,000불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또 한 번 숫자입니다. 1억 명의 전 세계 급초기암 환자가 저 정도 6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600만 원의 치료비를 내고 저 급초기암 치료라는 시장이 지금은 이제 아무도 접근하고 있지 않은 시장인데 그 시장이 곧 오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랬을 때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네. 600조. 맞습니다. 너무 이번에 계산을 다 잘하시네요. 작년에 저희가 이런 문제 내면 막 써갖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했는데 이따가 두 분 맞추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저희 물 이번에 새로 나온 물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 그럼 우리 회사의 경쟁사는 없느냐? 많은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뭐 독두꺼비, 뭐 진해 많은 그게 있고 제가 유럽이나 뭐 동남아 가도 말기암 치료를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게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고 물론 저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될 거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데이터를 쌓고 또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는 민간요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경쟁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암이라는 것이 한번 치료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급초기암이든 말기암이든 치료가 되고 나서도 평생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 사이즈는 좀 측정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주관사 계약을 하고 내년에 상장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방 좋은 거 많고 한약이 아까도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당뇨병 한약을 고치셨다는 분이 계시고 저희도 또 많은 한의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현대 의학에서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들을 고치는 그 한의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비방이라고 해서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세계화한다 그러면은 내놓고 싶다.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 나가라. 그런데 왜 굳이 암을 고집하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하나의 순서고 전략인데 말기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없고 또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말기암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기암을 시작하지만 이후에 저희가 이런 한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뭐 치매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당뇨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글로벌로 이런 그 플랫폼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인은 지금은 그 난치암 주로 이제 4기나 말기암이고요. 그다음에 급초기암과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가 열심히 기획하고 개발 중인 글로벌 원격 진료 플랫폼이 조인의 메인 아이템이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하고 크게 상관없이 팬데믹이 암 환자의 숫자에 영향을 주거나 뭐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나갑니다. 오늘 주주분들도 많이 오셔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 주주분들 채널에 보냈더니 이거 다 좋은데 알았다 성공할 거 아는데
언제 상장을 하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내년 1분기가 원격 진료 플랫폼을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임상이라든가 또 지정감사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예비 심사를 내년 하반기에 있게 되면 정말 빠르면 내년 말, 뭐 늦어도 후년 초에 저희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본격적인 이제 매출 발생 시점인 그 원격 진료 서비스가 오픈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더욱더 언론을 통해서 자주